한여름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이때 꼭 수확해야 할 작물이 있습니다. 특히 삼배로 유명한 안동에서 귀하게 여기는 작물이라는데요. 3m 가까이 자라는 데다 수확 방법과 시기까지 까다로운 녀석. 흔히 해마라고 불리는 삼입니다. 지금 삼 비고 있지 뭐. 삼 비고 있다고요? 예. 요새 다른 섬유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전부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평미이고 양반이고 전부 다 있고 일상복국 했잖아요. 삼은 매해 3월에 파종해 100일을 키운 후 여름에 수확하는데요. 마취 성분이 있는 잎은 떼어내 소각하고 줄기의 껍질 부분은 가공해 천을 만듭니다. 원래 대마는 이 대마 있잖아 나무 껍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잎은 필요 없어. 삼의 줄기 저직이 어떤 작물보다 치밀하고 질기기 때문이죠. 삼의 수확 시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이곳 역시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데요. 앞으로 수확해야 할 밭의 면적은 약 1587제곱미터.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몇 평 정도나 작업하세요? 한 사람 앞에 한 200평. 한 사람 앞에 200평이요? 네. 우와. 작업한 양이 우와. 아침 새벽 4시부터 나오면 한 200평 계산. 갈 길이 바쁘지만 삼을 수확할 땐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삼 줄기에서 길고 튼튼한 씨를 뽑아내려면 낫을 최대한 땅 가까이 붙여 베야 하는데요. 잘 자르는 요령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두 번 비면 안 돼. 딱 한 번에 기려. 왜요? 그 이제 막삼 이거 그 뺏겨 저기를 보면은 중간에 이제 끊어지거든. 한 번에 싹 기려. 그래 이제 산 긴다는 말이 한 번에 이제 싹 긴다고 이제 긴다는 거예요. 아 긴다. 어. 아 긴다는 표현 하시는 거예요? 벤다는 거를. 그 베는 게 아니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산 긴다 소리죠. 산 기른다. 기른다. 작업자를 괴롭히는 건 또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허리를 깊숙이 숙여 기다란 삼을 베다 보면 땀으로 온몸이 뒤덮이기 일쑤. 이 일을 매년 해오고 있는 토박이 농부들에게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더위입니다. 선생님 근데 오늘 날씨 엄청 더워요. 원래 땀 많이 흐르는 사람은 못 먹어서 이래 땀을 많이 난다. 잘 먹는 사람 땀 안 나는데. 더위, 뜨거운 햇볕, 끝없는 낯질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구석이 없습니다. 일선이라도 늘리면 좋겠지만 요즘은 나서는 이가 없는 형편이라는군요. 해 쨍쨍한 날 일하시기 더 힘드시죠? 더 힘들지 말하고는 야 세월난 날참 이렇게 좀 배워야 되는데 아이고. 사정이 이러니 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환갑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저 65인데 끝에 두 번째입니다. 금소 동네에서. 아 끝에 이 동네에다 네. 써요? 우리 동네 300호 제일 크다는데 네. 내 끝에서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아니, 내가 65인데 근데 젊으신 분들 뭐 없나 봐요 더. 거의 70 다 넘었습니다. 한동안 순조롭던 작업이 다시 난관에 부딪힙니다. 야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도 또 도대체 이거도 못했다. 삼밭 곳곳 이름 모를 잡초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올리는데 더 힘들다. 삼줄기 사이에 잡초가 끼어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빼냅니다. 삼은 사람 피부에 직접 닿는 삼배의 원료이기 때문에
제철제를 치는 것도 금물이라는데요. 뭐 골라내시는 잡초, 잡초요? 갈대 약을 못 쳐요? 못 치지. 이거 씨를 촘촘하게 뿌려야지. 풀을 올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수확부터 옛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일. 자연 그대로의 원단을 얻고자 하는 농부들의 고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삼배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확이 끝난 들판에 탈곡기가 등장합니다. 사면 벼나 보리처럼 나달이 달리지 않았는데 이 농기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뭐 옛날 같이 저 나락은 나올고 또 개조해가지고 이제 완전 전용용 사물론 전용 탈곡. 어떤 걸 탈곡하는데요? 삼 이파리 훑는 탈곡. 아, 삼 이파리를 떼내는. 삼의 줄기로 실을 만들기 쉽도록 먼저 이파리를 떼어내는 과정인데요. 예전은 이마저도 사람 손을 거쳤다고 하는군요. 굳이 삼 이파리를 제거하는 건 다음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잎이 있으면 여기에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잎을 털어야 돼. 이 잎을 털고 나가야 여기서 서로 전기가 들어갔다가 이게 있습니다. 전기로 해야 찔 수 있습니다. 익힐 수 있습니다. 익힐 수. 아, 그래야지. 네, 그렇지. 한번 쪄야 삼 껍질을 잘 벗겨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잎을 떼어낸 삼줄기를 옮기기 쉽게 묶어 차에 싣습니다. 3m 가까이 길게 자라는 작물이다 보니 몇 단 씻지도 않았는데 화물칸이 꽉 찹니다. 다음 과정을 위해 부지런히 마을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가공이 끝난 삼껍질을 실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삼의 인피 섬유를 손톱으로 일일이 갈라 가느다랗게 찢어주는 건데요. 실로 만들기 좋도록 최대한 가느다랗게 껍질을 갈라줘야 합니다. 요래 갈래. 바로 삼째기 과정입니다. 또 여기서 또 이래 갈래. 이건 첫 번째 작업. 수십, 수백 번의 손길 속에서 탄생하는 삼배. 특히 안동 지역의 삼배는 삼의 속껍질을 벗겨내 실을 만들기 때문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군요. 그 속껍질을 가늘게 가른 후에 2월씩 붙여 무릎에 놓고 비빕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실 만드는 거. 아, 실 만드는 거예요? 야, 실 요래 만들어가지고 요 비벼가지고 네. 또 까요. 이렇게 까가지고 이제 꽃 빚고. 서근을 삼아요, 한 필에 서근. 세근을. 야, 그러면은 어머니가 다 손으로. 야, 손을 다 해야 돼요. 엄청 이렇게. 오래 가요. 이거 한 필 하자 엄청 오래 가요. 보통 삼배 한 필의 세로 길이는 약 12m. 반면 안동포와 남해포는 삼배 한 필의 세로 길이를 약 22m로 두고 짠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삼배 한 필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고되고 고된 일의 연속입니다. 옛날에 말이 있어. 들애가 일하려나 담배고 일하려나 이거 앉아 일하려고 뭐 들애가 일하지 이거 안 한다. 밭일보다 어려운 일 벌써 70년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삼 지금 무삼이 하얗게 튀려고 했는 거. 네. 요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내는 건데 안동부추 최고 고운 거. 한 번 만들면 1000년을 간다는 삼배. 그만큼 보람도 크겠지요. 삼배 내 앞에는 오이놓고 하면
이때까지 몇십 년을 하다가 아도 또 한 해 주고 한 배 주고 뭐 하는 게 난 참 재미가 있어. 그 보람으로 살지 뭐 이제는. 여름 옷이나 침구리를 만드는데 적합한 직물 중에 하나인 삼배.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땐 삼배 이불을 찾는 이들이 많다지요. 삼배로 이불을 짓는 사람들을 찾아 강원도 원주시로 갑니다. 마침 창고에서 삼배를 꺼내는 일이 한창인데요. 여름 이불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삼배예요. 이대로 이불을 만들어도 좋겠지만 이곳에서는 삼배에 천연의 색을 입힌 후 이불을 짓는다는군요. 그런데 삼배를 물을 채운 솥에 넣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것도 3개의 솥에 나누어 담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많은 양으로 보이는데요. 이불 한 30장 정도 만들긴 해요. 여름용 이불 25필에서 30필 정도 지금 담근 거예요. 솥에 천을 다 넣은 후 불을 붙여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100도 이상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이제 끓여서 풀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가량 끓이면 길쌈 과정에서 삼배에 먹였던 풀이 빠집니다. 펄펄 끓는 물에서 삼배를 꺼내 바로 찬물에 담가 나머지 불순물들을 뺍니다. 삼복더위 속에 이루어지는 작업.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엄청 뜨거워요. 지금 물이 100도 이상 된 물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뜨거우네요. 지금 아주 뽀얗게 잘 되는데. 땀을 식히는 데는 냉수만한 게 없는 법이죠. 천연 염색은 야외 작업이 대부분이라 이렇게라도 더위를 쫓아봅니다. 머리에 그냥 잔뜩 온몸에 땀이 나는데 물을 흠뻑 뒤집었으면 아주 제일 시원하죠. 한 번 끓여 풀을 뺀 삼배는 마를 때까지 햇볕 아래 널어두기로 합니다. 이번엔 삼배에 물을 들일 염료를 만들 차례. 재료는 여름 하늘에 색을 내는 식물, 쪽입니다. 쪽이 영액을 만드는 거죠. 7, 8월에 수확한 쪽이 가장 예쁜 색을 낸다는데요. 쪽이 담긴 항아리를 40도 정도의 미온수로 가득 채웁니다. 돌로 이렇게 이제 눌러서 다 가라앉힐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날씨가 좋아서 해가 쨍쨍 나는 날이면 빠르면 24시간에도 많이 우러나요. 근데 이제 72시간 정도 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72시간 정도. 네. 네. 72시간이 흐른 후 며칠 전 쪽을 넣어둔 항아리를 열자 연두빛 물이 우러난 것이 보입니다. 잘 되었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쪽은 이제 건져내서 이제 그런데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이번엔 담가둔 쪽을 건져내는데요.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잎 한 장까지도 꼼꼼히 꺼내줍니다. 녹색으로 아주 예쁘게 색소가 용출돼 있어요. 조개 분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있어요. 이 하얀 분말은 굴이나 꼬막 등 조개의 껍데기를 갈아 만든 가루인데요. 조개들의 껍데기 속 알칼리 성분으로 쪽 우린 물에서 푸른 색소를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회색으로 변했다. 지금 회색으로 물이 변해가지고
40분 이상 고무래로 저어주고 하루 정도 뒀다가 잿물에 내려주는데요. 이 과정부터 쪽물이 완성되기까지는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는군요. 이제 염색 준비가 끝났습니다. 작업자들이 쪽 항아리에 구멍 뚫린 바구니를 넣어줍니다. 색이 잘 되도록 하는 요령이라는데요. 방울질을 안 하고 하면 저 원단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쪽가루 같은 게 들러붙어가지고 중간 정도가 물이 좋아요. 이제 냄새가 이제 발효된 거라 냄새가 좀 나죠? 정말 발효 잘 된 거는 시궁창 냄새의 10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만큼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맑고 예쁘게. 지금은 노란색이죠? 쪽물에서 건져낸 삼배는 처음엔 노란빛을 띠다가 금세 연두빛을 띠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염료가 너무 아깝죠? 바닥에 안 닿게 하고 계속 펴줘. 겹치지 않게. 바닥 끌리니까 조심해요. 네. 천이 워낙 길다 보니 줄에 넣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스스로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파랗게 색이 변해가는 거죠. 쪽물에 들어있는 알칼리 성분이 산소와 결합해 푸른 빛을 내는 원리입니다. 천을 널어두고 10분 내외 삼배 위로 하늘과 바다를 닮은 쪽빛이 물결칩니다. 유례 없는 폭염도 잠시 잊을 정도로 시원한 빛깔이군요. 이제 삼배로 이불을 지을 차례입니다. 있어가지고 여름잎을 만들려고요. 잘라놓은 거지 이제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거는 똑같은 색깔을 다 같이 박아놓은 거거든요. 펴보세요. 거의 같은 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어서 색깔 조합을 잘해서 선하고 다 연결이 잘 맞아야 몇 달 되니까. 걸리죠. 조각이 그게 조각이 매력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불빛에 보시면요. 네. 보이시나요? 멋지죠? 아, 임선이 이렇게 다 보이네요. 네. 선이. 빛의 방향에 따라 색과 무늬가 달라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꽂아놓고 박으면 되지. 같은 쪽 염색이라도 삼배를 꺼내는 시간, 염색 횟수에 따라 천의 색을 조금씩 달리할 수가 있다는데요. 미싱에다 박으세요. 짙은 청색과 하늘빛으로 물든 삼배를 번갈아 이어 여름 흙니불을 만들 참입니다. 삼배는 원단이 일반 직물보다 성그러 재봉틀로 서너 번 박아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음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선이 네. 앞이나 뒤나 딱 선이 보여요. 드디어 여름 혼니불이 완성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쭉 해서 이불이 만들어졌어요. 침대 위에 올려놓으니 이번엔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더운 날씨 속 고된 작업이 보상받는 기분일 테지요. 염색 원단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염색하고 다림질하고 이 만드는 과정까지 해서 제가 생각한 대로 나와주니까 좋아요. 많은 이들의 손길 거친 삼배 이불이 잠시나마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주기를 바라봅니다.